라만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잠깐만요. 제가 좀 익숙치가 않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만 측정법. 잠깐만요. 라만 측정법은 측정법은 다양한 시로에서 나타나는 라만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인데, 이제 라만 효과라는 게 어떤 효과냐라고 하면 여러분 알듯이 이제 그 라만 효과가 레이저가 들어갔을 때 이 라만 효과라는 것은 시로가 있으면, 시로가 있습니다. 이런 시로가 있으면 빛이 들어가서 시로에 반사되어서 스캐터링 됩니다. 이렇게 스캐터링 되고, 이 스캐터링 되는 빛은 파장이 이게 람다인데 람다와 같은 경우도 있고 람다 프라임으로 다른 경우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파장이 다른 람다를 가진 입사된 것과 다른 파장 가진 경우를 우리가 라만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라만 산란, 라만 스캐터링, 그러죠. 자, 스캐터링이 됩니다. 그럼 여기 빛을 비출 때 람다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입사 자체가 단색광이거든요. 단색광이고, 이 재료는 고체이고, 혹은 투명한 액체, 혹은 기체, 그래 됐죠. 반사되어서 산란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파장이 같으면 에너지 교환이 없고, 그 다음에 파장이 달라지면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만 이펙트라 그러죠. 이게 라만 이펙트.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에너지 레벨로 보면 어떻게 정의되냐면, 제가 에너지 레벨로 보면, 자, 에너지 레벨로 보면 우리가 그 레벨이 이렇게 분자가 있으면 이런 에너지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보면 이게 에너지 레벨인데 전자가 이렇게 이 레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레벨일 때 광원이 이래 와서 이 광원이거든요. HC 람다, 우리 한유죠, 그죠? 한유로 저희는 빛이 왔을 때 얘가 인터랙션이 전혀 없는 경우, 노 인터랙션이면 매질이 있을 때 아까 고체, 액체 볼 수 있죠. 이때는 이제 광원이죠. 광원과 이 에너지 레벨을 가진 매질에 있는 분자의 에너지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레일레이 스캐터링이다. 이런 건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왜냐하면 에너지 교환이 없고 그냥 람다가 들어오면 같이 람다가 나가고, 이 뉴가 들어왔을 때 뉴가 나가는 에너지 교환이 없는, 광원의 변화가 없는, 이게 이제 레일레이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라만 스캐터링 그러면 에너지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라만 스캐터링은 에너지 변화가 있는데, 제가 에너지 레벨을 굳이 따져준 거는 처음에 광원이 이렇게 하 HC 람다 혹은 하 U로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요 두 개는 요 원래 있는데 하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교환을 해서 HC의 람다 프라임 하 뉴 프라임 돼 있는데, 그때 람다가 이 람다하고 람다 프라임하고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좋죠.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느 게 더 큽니까? 람다와 람다 프라임, 그리고 뉴와 뉴 프라임에서 어느 게 더 큽니까? 커진다. 람다 프라임이 길어진다. 왜 그렇죠? 그 뉴 프라임 있으면 뉴는 짧아집니다. 이렇게. 김현정 씨 1점. n을 줄여서. 근데 n은 1점을 줄 방법이 없네. 제가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하네요. 자, 김현정 씨 1점. 자, 요거는 왜 그렇죠? 에너지가 줄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요 빛이 들어가서 이제 빛이 들어갔죠? 빛이 들어갔는데 요 전자를 여기시켰잖아요. 그죠? 여기시켰으니까 요 에너지 차이만큼 요 델타 E만큼 에너지 줄어서 이 델타 E는 하 뉴 마이너스 하 뉴 프라임 이래 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람다 프라임 파장은 길어지고 프리퀀시는 낮아지죠. 자, 다음에 이게 이제 요렇게인데 요 세 개인데 요 세 개가 원래는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는데 요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HC 람다가 들어와서 이제 또 HC의 람다 프라임 같다. 그 다음에 여기 하뉴고 하뉴 프라임으로 갔다. 이랬을 때 람다와 람다 프라임은 그러니까 뉴와 뉴 프라임은 대소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 대소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당연한 거라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까? 자, 람다와 람다 프라임 있으면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람다는 아까랑 반대로요. 예, 김현정 씨 추가 1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람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짧아지죠. 짧아지고 뉴 프라임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니까 결국 뭐냐면 요 에너지만큼 요 델타 E라 그랬을 때 똑같이 요 델타 E는 그때는 하뉴 프라임 마이너스 하뉴라 그러고, 이 라만 스캐터링은 앞서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차이가 나는 경우라 그랬습니다. 보면 라만 스캐터링은 이 에너지가 변화하는 경우를 라만 이펙트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제 라만 스캐터링 두 개가 있으면 에너지가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엔티 스톡스라고 합니다. or 엔티 스톡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딱 내기 좋죠, 그죠? 엔티 스톡스 라만 스캐터링 가운데 엔티 스톡스는 에너지가 커지는 쪽, 그 다음에 스톡스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매질에 고체 액체에 입사되었을 때 전혀 에너지 교환이 없어서 광원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레일레이 스캐터링이라 그러고, 이 매질의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혹은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따라서 이 에너지가 낮아지는 경우를 우리 스톡스, 에너지가 높아지는 경우를 엔티 스톡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라만 분광법은 요런 원리에 따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석 같은 데도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제 보석에 무슨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그다음 보석의 질을 알아내는 또 이 라만 분광법은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이제
이거를 이제 써보면 라만 분간법 장점은 수용액에서도 그러면요 글자가 이런 건 얼마나 크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 수용액상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수용액상의 시료도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료의 표면적이 작아도 됩니다. 시료의 표면적이 작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흡습성 또는 공기에 민감한 시료인 경우에는 요거를 밀봉해서 유리의 밀봉해서 튜브에 넣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건 장점에 해당되고,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 이제 측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우리가 이제 레이저 자체가 이 레이저가 광원이 레이저거든요. 레이저인데 강한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강한 레이저가 필요하다. 두 번째가 가격이 비싸다.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레이저 빔을 쪼였을 때 형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광을 내는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점에서 형광이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가 에너지 다 흡수해서 새로 흡수를 해서 빛을 내는 거거든요. 이 형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레벨이 있으면, 에너지 레벨이 준위가 있으면 빛을 쪼이면 빛을 쫙 한유를 쪼였거든요. 쪼였으면 이 빛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다 흡수해서 완전히 전자가 여기되었다가 이게 올라갔던 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유 프라임이 되는데, 이 경우는 아까와 다른 점은 뭐냐면 빛을 통째로 흡수해 버렸다가 통째로 나오는 경우, 이게 이제 형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 따라서는 이 빛의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그 빛이 레이저 광원 자체 에너지와 거의 유사한 빛을 갑니다. 이 형광은 우리가 다른 말로 포토루미네센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포토루미네센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저 빔을 그냥 반응을 그대로 해서 전체를 다 받았다가 그대로 그 같은 에너지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라만 이제 분광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본 것처럼 요 진동 준위, 요 약간의 에너지 있죠, 델타 E 만큼의 작은 에너지, 이 진동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한 건데, 진동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중 이원자가 있다면 여기 예를 들어서 H다 그러면 H2O가 되겠죠. 혹은 O가 있고 그 다음에 H 있으면 얘를 스프링 두 개 달려서 H2O가 되겠죠. 이런 진동에 관한 에너지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거 했었냐면 이런 걸 했었죠. 뭐냐면 벽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자, 벽이 있고 모델을 이렇게 놓고 이게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K1이고 M1이고 K2고 M2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오메가 1이 루트 M1분의 K1, 이거는 2파이 U1 주파수원이고, 오메가 2는 루트 M2분의 K2 이래 되는데 이것은 2파이 U2 이래 되죠. 그래서 이 보면 이런 게 고유 진동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K가 생겨 있으면 얘는 공진 주파수가 달라진다 그랬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진 주파수를 노멀 모드라 그러거든요. 노멀 모드. 노멀 모드라 그러는데 이거는 공진 주파수가 원래 오메가 1과 오메가 2에 대해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수철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용수철이 규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모델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진동 주파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 K 다 똑같다고 치고 K 다 똑같다 치고 그 다음에 질량이 M이고 양 끝단은 고정이 되어 있고,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봤을 때 그 진동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격자 진동과 같겠죠. 결국 요 진동수가 우리가 이제 그 진동 에너지에 해당되거든요. 진동 에너지. 이 진동 에너지가 우리가 라만에서 라만이거든요. 라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진동에 관한 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 그래서 진동 분간법이라 그럽니다. 이게 자, 진동 분간법의 하나가 이제 라만인 거죠. 그러면 이런 진동 분간법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진동에 관한 이제 분간법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적응을 이거 써볼게요.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면 진동 분간,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지금 얘기했던 진동 분간법이란 게 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쓸지 한번 채팅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까? 한번 나름대로 써보겠습니까? 자, 진동 분간법 라만이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정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 진동 분간법에서 이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거를 이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하는 걸 본다 그러면 이 일렉트론 볼트냐 미리 일렉트론 볼트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스 자체를 인프라레드냐 비저블 라이트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니까 결국 바이브레이션에 관한 정보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T가 일정한 온도에서 이게 실외에서 원자들에 대한 애톰이다. 이제 애톰이 어떤 애톰과 애톰 사이에 그래서 결합이 있는 겁니다. 결합. 바인딩이 있는 거죠. 바인딩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기준으로 이거를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라는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얘가 진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 진동 에너지를 보고 요 진동 에너지하고 요 비저블 라이트하고 혹은 인프라레드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까 요런 에너지 레벨을 델타 E라 그랬는데, 이 델타 E가 미리 일렉트론 볼트 5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에 전자가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위에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이게 미리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거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인프라레드가 직접 미리 일렉트론 볼트에 인프라레드가 실제 요거를 여기에 했다가 혹은 떨어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 보는 것을 우리가 I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합니다. IR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적외선 분광학이겠죠. 적외선 분광학이 되고, 똑같은 이 에너지 준위가 미리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게 미리 일렉트론 볼트인데, 여기 이제 올라가거나 혹은 위에서 내려오거나 했을 때 빛이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일렉트론 해서 이제 비저블 라이트죠.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아까 따지면 요 차이가 이제 약간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원래 일렉트론 볼트에서 약간 마이너스 일렉트론 볼트. 그다음에 떨어지는 이 시로의 에너지를 가진 게 떨어지면 요거는 이 지나간 빛이 일렉트론 볼트에 플러스 미리 일렉트론 볼트 해당되는 요 차이 디퍼런스에 해당되는 게 바로 라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같은 미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그 진동 에너지를 탐지를 하는데 요 차이가 미리 일렉트론 볼트냐 혹은 이 소스 자체가 미리 일렉트론을 따라서 IR 스펙트로스코피,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만 분광학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진동 분광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동에 대해서 이제 좀 볼라 그럽니다. 진동에 대해서 볼라 그러는데 그럼 진동이 어떤 그 진동이 있느냐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동 모드를 이제 H2O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O고 H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보면 여기에 진동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진동을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진동 모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있을 때 어떤 진동이 있는지 각자 노트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까? 자, 그 사이 저는 요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